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진 영어 정쌤입니다. 여러분, 영어 관계절 나오면 갑자기 숨 막히는 분들 있죠. 특히 이런 문장 보면요. The person I talked to yesterday. The boy whose brother I know. The person who I told them. 이런 거 보면 뭔가 나보고 뛰면서 수학 문제 풀라고 하는 느낌? 왜 이렇게 어렵죠? 이런 문장? 나만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언어학적으로 이런 관계대명사절, 여기에는 난이도가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어민한테도 이런 관계사절은 어려운 순서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언어학적으로 accessibility hierarchy라고 하는데요. 어떤 유명한 언어학자, 여기 두 분이 발견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관계절에는 어떤 게 가장 쉬운지 보편적인 난이도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영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절이 나한테만 특별하게 어려운가?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내가 직접적으로 영어로 입 터지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이론이니까 재미삼아 또 관계절을 어려워하는 나에게 조금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절 접근성 하이라고 부르는 이거, 모든 관계절의 난이도에는 순서가 있다. 자, 그 순서를 한번 알아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이건 제일 쉬워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것도 조금 할만합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 얘는 3등이에요. 그리고 소유 관계대명사 whose, 얘는 이제 우리를 조금 괴롭히기 시작하죠. 4등. 그리고 비교 구문 관계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거의 인간 공공의 적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그나마 어떤 관계절은 좀 술술 되는데 어떤 거는 왜 뼈까지 갈아 넣어야 되는지 한번 쉽게 예문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은 일반 구문들이 있습니다. 얘를 관계대명사 써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올까요? 그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친다. The teacher teaches math. 이걸 관계대명사 절로 바꾸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the teacher, 어떤 선생님? Who teaches math. 자, 요 관계대명사절을 우리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The teacher who teaches math. 우리말과 뭔가 딱 맞아떨어지죠?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말로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영어나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쉬운 거로 1위. 우리가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목적격 가볼게요. I mentioned the teacher. I mentioned the teacher. 나는 그 선생님을 언급했다. 자, 관계대명사절로 바꾸면 내가 언급했던 선생님. 어떤 선생님? 내가 언급했던 who I mentioned. The teacher who I mentioned. 이것도 보면 내가 언급했던 선생님. 우리말로 바꾸는데 별 부담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나마 쉬워요. 자, 이제 전치사 들어가는 거 이제 머리 조금 빠개지기 시작하는 거. I told a story to the teacher. I told the story to the teacher. 나는 이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말했다 라고 하거든요. 자, 관계대명사 절로요. 내가 그 스토리를 말한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The teacher who I told the story,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마지막에 그 선생님에게까지 to. The teacher I told the story to. 자, 한국인한테 요 뒤에 달라붙은 to,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요것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한국말에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선생님에게 말했으니까 내가 요거 조금 잘 챙겨 넣어야지 하면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어려운 구문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네 번째부터가 문제예요. I read the teacher's book. 나는 그 선생님의 책을 읽었다. 자, 요거를 관계대명사절로 바꿔보면 the teacher, 어떤 선생님이냐면 the teacher's book, 그 선생님의 책을 내가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선생님의 책이라는 소유격이 문장에 완벽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who 같은 애로는 안 되는 거죠.
whose book 그리고 I read. The teacher whose book I read. 자, 영어로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해요. 우리 아까 주격, 목적격, 전치사 들어간 것까지 새 영어 구문을 한국말로 바꾸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얘 한번 바꿔볼게요. 할 수 없을걸요. 아무리 뛰어난 통역가, 아무리 뛰어난 번역가도 이 영어 구문을 한국어로 직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읽은 책의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영어 관계사를 배울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가리가 깨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자, 마지막 비교 구문인데요. 나는 그 선생님보다 키가 커. I'm taller than the teacher. 그대로 갖고 오면 the teacher 어떤 선생님이냐면 who I am taller than. The teacher who I am taller than. 영어로는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한국어로 바꿔보세요.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 언어의 관계절은 5개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명확하고 이 순서는 어떤 한 언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전치사가 들어간 관계사절 요거까지 됐잖아요. 그 끝에 2개가 안 됐죠. 근데 전 세계 어떤 언어에서도 끝에 한 4번째는 되는데 주격은 안 된다. 5번째는 되는데 3번은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되면 1, 2, 3, 4는 다 되는 거고 3번이 되면 1, 2번은 되는 거고 4번이 되면 1, 2, 3은 되는 거고 이 보편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재빨리 다시 한번 잡고 가볼게요. 어저께 온 소년, the boy, 그 소년이 왔죠? Who came yesterday. The boy who came yesterday. 이거 쉬운 구조예요. 목적격 가볼까요? 내가 읽은 책, the book I read. 쉽죠? 이런 거는 우리가 연습하면 얼마든지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가 어저께 책 준 사람, the person, 내가 책 주다, I gave the book. 근데 여기 이제 3단계니까 끝에 조금 조심하는 거, 그 사람에게 줬으니까 to. The person I gave the book to.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 헷갈리니까 한 개만 더. 내가 갔던 장소, the place. 내가 갔던 I went. 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3번이니까 조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to. The place I went to. who's 등장하는 순간. 우리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순간. 내가 아는 그 형을 가진 소년. 우리 이런 말 절대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말을 영어로 직역하려고 하면 이런 관계대명사절은 습득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어떤 애 아는데 걔 형 내가 알아. 그래야지 우리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The boy, 그의 형, whose brother I know. The boy, whose brother I know. 내가 더 똑똑한 친구. 우리는 이런 말 쓰지 않죠. 이건 인간에게 가장 잔혹한 단계인데 안심하세요. 우리한테만 잔혹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 풀어서 생각해 주세요. My friend, I'm smarter than.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인간에게 잔혹한 단계라고 했고 이건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어 원어민 화자들도 이런 문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the person I'm taller than. 이거 구어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요. 가끔 구어체 같은 곳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한 구문은 우리도 막 애써서 연습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공들여서 연습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는 4단계 who's까지. who's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관계사절을 배울 때 영어가 특히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치사 관계사절이나 whose 관계사절을 어려워하는 이유?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구조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학습자들이 다 어려워해요. 언어 보편성이 이미 예측된 난이도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잃지 마세요. 오늘은 진짜 이렇게 이 터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마음의 위로도 되시고 나름 재미있는 언어학 이론도 들어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프랙티컬한 거, 내 입 터지는데 도움되는 거 이런 걸로 준비해서 나타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